자, 갈래복합 11강입니다. 가의 텍스트의 그 화자와 청자. 자, 화자가 지금 그 작품 안에 그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품 안에 보면 청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작품을 대표적인 작품 두 작품하고 연결해 갖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시 텍스트 또한 자, 여타의 의사소통처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자, 누군가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시라면 시적 화자가 시적 청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즉 시의 소통 구조에서 화자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테고 또 구체적인 청자, 듣는 사람,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 맥락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인 화자와 그 말을 듣는 청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바로 매우 중요한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1절입니다. 자, 화자와 청자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시어들이 화자나 그 다음에 청자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하는 이 작품의 크고 작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시에서 화자는 다시 드러난 화자와 숨은 화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요.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자, 이 드러난 화자와 드러난 청자 이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드러난 화자는 있지만 청자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이번에는 화자가 외려 드러나 있지 않고 뭐가 드러나요? 지금 청자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 숨은 화자와 숨은 청자 둘 다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드러난 화자 그 다음에 여기 드러난 청자의 유형은 작품의 표면에 지금 화자 청자가 지금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각기 명시되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화의 국면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의 형식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또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 자, 드러난 화자, 그 다음에 숨은 청자의 형태인 경우는 청자는 화자와 달리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 유형은 자, 화자의 경험과 그에 따른 생각이나 감정이 일방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겠죠. 화자의 일방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독백의 성격을 띠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숨은 화자 그리고 드러난 청자니까 자, 화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청자만 시의 표면에 드러나므로 자, 보통 서관체 형식을 띈다든지 자, 편집글의 형식을 띈다든가 권유나 명령의 진술 방식을 통해 주제가 지닌 당위성, 마땅히 그러야 될 어떤 성질을 강조할 때 쓰게 되는 거. 자, 네 번째가 바로 자, 숨은 화자, 그 다음에 숨은 자, 청자. 이 유형은 화자, 청자 모두가 지금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화자의 존재가 표면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청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작품일 때도 많지만 이른바 이 사물시나 어떤 직물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그림을 그리듯 대생하는 듯한 이런 관찰적인 어떤 입장을 띠게 되겠죠. 자, 이런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소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두 작품이 있는데요. 자, 미리 보고 갑시다. 이 강은교의 그 일어서라 프라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자, 화자는 지금 제시되어 있질 않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풀 우리 민중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풀은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가 돼서 청자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인 산길에서라는 작품에서는 이번에는 나란 인물이 직접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청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엇갈려 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강은교의 일어서라 프라 이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이 지금 발표가 된 게 1979년도입니다. 이때는 군사 독재의 상황이었겠죠. 자, 그럼 이 상황, 시대적 상황과 어느 정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기 감상 포인트에 보시면 이 작품은 강인한 의지와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민중을 풀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게 60년대에 쓰여진 김수영의 그 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제를 보시면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네. 자, 쓰러지지 말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라. 자, 이런 어떤 작품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일어서라 풀아. 자, 풀은 직접 드러나 있는 청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 자,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민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민중들아 일어서라.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걸음이란 걸음 다 모아서, 자,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들 다 끌어들여서 끈질긴 뿌리로 긁힌 얼굴로 빛나라 너희 터지는 목청 어영차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걸음과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구름송이는 바로 어떻게 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이런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너희 터지는 목청, 자, 어영차 천지에 뿌려라 그랬는데 너희의 목청껏 외치라는 얘기예요, 결국 민중들에게. 자, 그리고 어영차와 같은 건 이 소리, 이 흉내는 음성 상징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성어, 다른 말로 음성 상징어.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민중의 천재 이 목청이 천재 지금 어떻게 퍼지기를 바라는 거니까 바로 이 민중은 결국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부는 바람들 전부 너희의 숨소리 지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꾸는 꿈들 전부 너희 몸에서 맺혀져 있던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저 바다 집체 파도도 결국은 너희 이파리 스쳐왔다, 너희 그림자 만지며 왔다 그랬는데, 자, 이거 다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풀을 흔드는 바람이긴 하지만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자, 여기서 이 바람은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람들은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이 바람들은 너희 숨소리가 지금 모여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결국 지금 바람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들이 꾸는 민중들이 꾸는 꿈 조책. 이것도 뭐야? 민중들의 어떤 희망도 결국 전부 너희의 몸에 맺혀 있던 것이니까 너희 몸에서 이미 그것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도 마찬가지 너희의 이파리, 너희 풀잎, 그리고 너희의 그림자를 만지며 했으니까 결국 이것이 너희의 민중의 안에 있던 에너지들이 밖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라 민중들아. 자, 일어서라 민중들아.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자, 여기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나옵니다. 자,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볼 것 같은데, 자, 이것을 그럼 피하는 거냐? 그렇진 않네요. 자, 빗물이 쏟아지면 빗물을 마시고, 또 흰눈 펑펑 퍼부으면 가슴 한아름 쓰러지는 풀이라 그랬으니까, 그 여기 풀들이 흰눈을 끌어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쓰러진다고 했으니까. 자, 시련과 여기 있는 빗물과 흰눈과 같은 시련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당당히 맞서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년. 영차 어영차 빛나라 너희 죽은 듯 엎드려서 실눈 뜨고 있는 것들 그랬으니까. 자, 이 풀들은 지금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듯 엎드려 있긴 하지만 지금 시련을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러져 있긴 하지만 실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이 억압적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겠다는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 민중이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억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쓰러지긴 하지만 다시 어떻게 힘을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자, 이런 어떤 민중의 어떤 끈질긴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시어 같은 경우, 자, 풀은 바로 누구? 민중을 상징한다고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걸음과 구름송이는 외령, 자, 긍정적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로, 자, 풀, 민중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끈적인 뿌리는 민중의 생명력. 자, 여기서 긁힌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민중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람, 꿈, 집체 파도는 바로 미래의 희망 내지 그 거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긍정적 요소가 있네요. 자, 마지막 부정적 요소 두 개 있습니다. 빗물과 눈. 바로 민중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그 밑에 표현상의 특징. 자, 풀을 아까 민중이라는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자, 19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했고요. 자, 뭐뭐 해라 이런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김수영의 그 풀이란 작품, 이 작품은 1960년대 지금 나온 작품인데 여기서 이 풀도 마찬가지 누구를 의미하고요? 바로 우리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자, 그럼 이 동풍과 바람은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지금 민중들에게 자, 시련을 주는 어떤 존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 이성구의 벼라는 작품에서 이 벼도 자,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희생적인 어떤 이런 존재인 바로 민중을 상징하는 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작품으로 갑니다. 이성구의 산길에서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산길, 지금 시적화자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우리 선조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걸어온 길이 되는 거고요. 그 길은 또 우리에서 끊기면 안 돼요. 다음 후손을 위해서 그 길은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길이 됩니다. 바로 역사의 길, 또 민중의 어떤 삶의 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감상 포인트 부분에 보시면 자, 이 길은 자, 선조들 즉 과거의 민중이 힘겨운 삶의 과정에서 부드럽소 보이는 노력의 되풀이로 만들어 놓은 자, 우리 역사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 자, 역사의 길. 이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시적화자는 이 산을 오르면서 여기서 시적화자는 나라고 지금 드러나 있지만 청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작품에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청자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자, 산을 오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얻게 되는 깨달음을 지금 독백적인 어떤 형태로 지금 표현한 작품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랬으니까 자, 이 길은 아까 역사의 길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역사. 자, 그리고 여기 화자는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자, 누굴까요? 자,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또 그 길을 또 따라서 걷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바로 이 위에 있는 바로 이 인물들이 될 겁니다. 바로 우리 선조. 자, 조상들. 자, 지금 조리대 눕히며 자,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스승으로 와서는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자, 여기 있는 이 바람과 이 풀꽃은 누구의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바로 이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의 모습을 바람과 풀꽃으로 지금 형상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랬는데 자, 나는 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 밑에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새라도 자, 그 사람들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자 자기 자신을 지금 뭘로? 자, 짐승으로 표현했고요. 자, 이 내음새는 이건 채취가 되기도 하겠지만 자, 그 사람들 조상들이 걸었던 바로 삶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맡고 싶어서 이걸 찾고 싶어서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이 이래 신명나지 않았더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자꾸라는 단어를 봐가지고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는 결국 그 길을 찾아서 계속 산길을 또 오릅니다. 자, 이 서울이란 공간은 산길과 반대로 이제 세속적인 어떤 삶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 자,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네요. 비틀거리는 거니까. 자,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자,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나는 깨달았다는데 자, 이거 다져놓고 간다는 의미는 결국 뭐야?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구나. 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일반 민중의 모습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사람들은 그 주목을 받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었던 길들은 결국 그 길이 계속 길이 나가고 자,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역사의 길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을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자, 그 삶 내지 역사의 그 길을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그것이 부질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는 바로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의지적 삶의 자세. 자, 이 작품에서는 지금 나는 안다라는 이 문장 구조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잠시 변형된 부분이 보이고요. 어느 부분에서 나는 배웠다 이 부분에서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에서 드러난 화자는 지금 나란 인물이 직접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긴 한데,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청자는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 자, 바람의 의미는, 자, 여기서 이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이들이 모습을 바꿔 찾아온 것으로 화자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어떤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 소재 정리합니다. 자, 산길은 가슴 벅차게 하는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면서, 자,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간, 그리고 자기는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뭐뭐이다, 나는 안다, 이 형태의 단정적인 어조를 활용함으로써, 자,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 의지를 강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반복과 변주. 자, 나는 안다, 나는 배웠다. 이 부분에 어떤 변주가 좀 보이고요. 자, 상징적 소재인 이 산길, 자, 길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11강 정리 마치겠습니다.